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유출 규모가 역대 최대일 뿐 아니라 이 사고를 인지해서 고객에게 통보하는 과정에서도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디지털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모든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기본권이자 지켜야 할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죠.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추가 피해도 속속 드러나는 가운데 지금이라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이 개인정보를 어떻게 지키고 또 현명하게 활용해야 할지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규 중부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피해 규모가 3천만 명대로 거론이 되니까 사실상 인터넷으로 개인 계정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국민이 피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피해 규모는 어떻게 추산이 된 겁니까? 네, 쿠팡 개인정보 유출 건에서 언급되는 3천만 명대라는 숫자는 기업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신고할 때 밝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을 가진 고객 계정 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었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3천만 명대는 유출된 고객 정보의 양을 나타내는 조사 대상 규모이고 실제 이들 모두가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받는 확정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도 조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정황만 놓고 본다면 이번 사건의 원인은 뭐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네,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했을 때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주요 원인은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 관리 체계의 허점에 있으며 피해 규모가 3천만 명대로 커진 배경에는 핵심 보안 절차의 부재와 부실한 대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가 이렇게 큰 이유는 고도의 외부 해킹이 아닌 기업 내부의 통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사자 접근 권한 관리 실패, 서버 인증 체계 취약점, 장기간 감지 실패이고요. 피해 규모가 3천만 명대로 커진 배경은 피해 규모가 국내 성인 인구의 상당수를 포함하는 약 3,370만 명대에 달하게 된 것이고요. 쿠팡이 가진 플랫폼의 특성인 플랫폼의 압도적인 규모와 보안의 우선순위 저하, 허술한 내부 시스템 연동, 장기간의 유출 방지, 정보의 통합 관리 문제 등 내부 관리 부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야말로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후의 대응 지금도 진행 중이겠습니다만 사실 중요한 게 보통 탐지부터 차단, 통지, 재발 방지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일 부족했던 게 뭐라고 보시는지요? 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는데요. 가장 크게 부족했던 보안은 탐지 및 차단 실패 중 탐지의 장기간 실패가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유출 시도가 2025년 6월 24일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쿠팡 측은 약 5개월이 지난 11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이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그것도 자체 보안 시스템이 아닌 고객의 이상거래 신고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인됐다는 점은 기업의 상시 보안 관제 시스템이 사실상 마비 상태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족했던 보안은 통지의 부실이었습니다. 탐지 실패 다음으로 투명성과 신뢰성을 잃은 통지 과정이었습니다. 이 초기 쿠팡은 유출 규모를 실제보다 훨씬 축소해서 발표를 했고요.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5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통지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쿠팡 사태는
최소한의 보안, 감시망이 무너지면서 사고의 확산을 막지 못했고 이후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마저 실패해서 대규모 보안 사고의 부정적인 전형을 보여준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현안 질의도 있었고 사건이 알려진 뒤에 정부도 지금 관계에 붙여 모여서 매일같이 대책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에서 검토 중인 조치가 있을까요? 네, 현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 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점적으로 검토 및 진행 중인 조치는 역대급 수준의 조사와 과징금 부과, 또 시정 명령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유출 등 관련 위반 행위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매출액이 작년 약 41조 원대, 24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3%를 적용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과징금이 1조 원을 훌쩍 넘는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이 국회와 업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쿠팡이 과거에 여러 차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고도 과징금 감경을 통해 약 10억 원대에 머물렀던 전례가 있어서 이번에는 반복적이고 중대한 위반 행위로 규정해서 감경 사유를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으로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ISMSP라는 인증 제도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서 인증 기준을 강화하고 심사 방식을 현장 실증형으로 바꾸는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현재 안전조치 위반 의무 여부 조사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핵심적으로 검토하며 강력한 징벌적 제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조사와 처벌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방송을 보시는 이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여기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을 지금 할 수 있을까요? 네, 저 또한 쿠팡 회원이었습니다. 네. 그저께 저 또한 다른 플랫폼에서 비밀번호 해킹 시도를 보였습니다. 저도 느껴봤는데요. 현재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피해자로 확산되거나 우려되는 분들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오늘 당장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 3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비밀번호 즉시 변경을 시도해야 합니다. 크리덴셜 스토핑이라는 공격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이트를 다른 사이트에 접속해봤을 때 그렇게 똑같이 해킹을 당하는 기법인데요. 그런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빨리 비밀번호를 바꿔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둘째는 개인정보 노출 사실 확인 및 보호 서비스 신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다크웹에 유출된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내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됐는지를 빨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로는 피싱, 스미싱 경계 및 금융거래 기록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은 절대 클릭하거나 열어 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들에 꼭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꼭 취해야 될 조치는 또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이번 사태의 핵심 원인이 내부 시스템 관리 실패였던 만큼 기업은 내부자 위협 방지와 접근 통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이 취해야 할 조치로는 최소 권한 원칙 강화 및 퇴사자 즉시 혹은 일정 시간 내 접근 권한 및 인증 토큰을 자동으로 폐기한다든지 또한 AI 머신러닝 기반의 보안 과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또 정기적인 모의 해킹 및 취약점 점검을 외부에 맡기고 특히 내부 시스템 권한 오용 시나리오에 대한 감시가 있고 정부가 취해야 할 조치로는 매출액 기반 과징금 상한선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반복적 중대한 위반 시 과징금 감경을 최소화해서 기업이
보안 투자를 소홀히 했을 때 감당해야 할 비용을 대폭 높여줘야 할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관점으로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불법 행위를 인지한 직원들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경우 포상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부자 통제 실패를 예방하는 자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워낙에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또 둔감해지고 있는 면도 있는데 이번 기회에 확실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